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뉴스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포맷을 변경했습니다. 자막을 켜고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타겟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UBS와 골드만삭스가 금값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독점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최근 5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500억 달러로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의 연봉이 공개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 누뱅크는 법적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다우 지수는 0.32%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반은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전망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과 이익에서 기대치를 초과했지만 4분기 매출 전망이 일부 투자자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간 내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거의 3배 상승하며 S&P 500의 주요 상승 동력 중 하나로 작용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 성장 기대감이 일부 후퇴했습니다. 소비재 섹터는 타겟의 주가가 21.4% 급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타겟은 3분기 실적에서 큰 폭의 기대치 미달과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발표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 여파로 아마존, 테슬라 등 주요 성장주도 각각 0.85%, 1.15%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심화도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과 러시아의 핵 사용 임계치 조정 발표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공포지수는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94,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관련 주식들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달러 지수는 3일간의 약세를 끝내고 0.4% 상승했습니다. 타겟은 3분기 실적에서 이익, 매출, 동일 매장 판매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실적 부진을 보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85달러로 예상치인 2.3달러를 크게 하회했고 매출은 25.67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5.9억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동일 매장 판매 증가율은 0.3%로 기대치였던 1.5%를 밑돌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비필수 소비재 구매를 줄이고 가격에 민감한 구매를 선호하면서 매출이 저조했으며 선택적 소비재 판매는 부진한 반면 식품, 필수품, 뷰티 제품 카테고리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판매와 즉시 배송 서비스는 각각 10.8%와 20% 성장했지만 전반적인 매출 회복에는 부족했습니다. 항만 파업 준비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재고 조기 확보로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타겟은 연간 EPS 가이던스를 8.3에서 8.9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타겟의 주가는 실적 부진과 전망 악화로 20% 이상 폭락하며 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UBS는 금값이 2025년 말까지 온스당 2,9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골드만삭스의 예측과 유사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UBS는 달러 강세와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으로 인한 금시 상승 우려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 금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UBS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 글로벌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값 상승을 뒷받침할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UBS는 추가로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와 지정학적 긴장, 제재 위험을 이유로 금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4년 금값은 연초 대비 28% 상승했으며 현재 온스당 2,62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2025년 말까지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중앙은행의 수요 증가와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ETF 자금 유입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독점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기된 소송으로 올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애플과 같은 기업의 구글 검색 엔진 기본 설정을 위해 지불하는 독점 계약의 종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분사 또는 크롬 브라우저의 분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DOJ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분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제안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제안을 급진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번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9월 구글의 정치적 편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에는 구글을 분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2월에는 구글이 자체적인 제안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 2025년 4월에 이 제안들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최종 판결은 2025년 8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최근 5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500억 달러로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xAI는 올해 총 1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봄 240억 달러의 기업 가치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xAI는 이번 자금을 활용해 엔비디아 칩 10만 개를 추가로 구매하고 AI 모델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최근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제품인 그록 챗봇은 머스크의 소셜 네트워크 X의 프리미엄 구독자 및 기업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AI 경쟁에서 오픈 AI, 구글, 엔스로픽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2023년 7만 6,001달러의 연봉을 받았으며 이는 2022년에 7만 3,546달러에서 소폭 증가한 금액입니다. 알트만은 최소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으며 오픈 AI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향후 영리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지분 제공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공동 창립자인 일리아 수츠케버는 32만 2,201달러를 받아 주요 임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으며 알트만의 부재 기간 동안 임시 CEO를 맡은 트위치 공동 창립자 에미시언은 3,720달러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세금 신고서에는 주식 기반 보상이나 오픈 AI의 영리법인으로부터의 외부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 누뱅크는 법적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뱅크는 이번 계획을 영국 정부와 논의 중이며 이는 브라질과 영국 간의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협정 중 하나로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누뱅크의 지주회사는 케이맨 제도의 본사를 두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이번 법적 본사 이전이 승인되더라도 회사의 실제 운영 본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남을 예정입니다. 누뱅크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디지털 챌린저 뱅크입니다. 이번 법적 본사 이전 논의는 영국 정부가 기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새로운 규제 혁신 사무소를 설립하며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노력과도 연결됩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최근 첫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을 발표하며 기업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어 이번 누뱅크의 본사 이전이 투자 유치 및 기술 친화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뱅크는 2013년 설립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브라질 성인 인구의 약 60%가 앱을 사용 중이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누뱅크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품질과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일부 낙관적인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강하지만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더 큰 실적 폭발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35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308억 달러로 분석가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신 AI 칩인 블랙웰과 기존의 호퍼 칩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블랙웰 칩 생산 및 출하가 몇 분기 동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게임 부문 매출은 32달러 80센트억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자동차 및 전문 시각화 부문에서도 각각 72%, 17%의 연간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오픈 AI 등은 이미 블랙웰 칩을 사용 중이며 엔비디아는 차세대 칩 출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 뇌거래에서 약 2% 하락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더 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는 공급망 문제 해결과 칩 생산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